네, 프로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KLD 3년 연속 챔피언 그리고 롱드라이브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는 엄성룡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롱드라이브 정말 이 장타 쪽에서는 프로님 유명하시잖아요. 감사합니다. 프로님의 최고 기록은 작년 WLD 그 로키 마운틴이라는 대회였는데요. 네. 441야드를 기록했었습니다. 와, 441야드. 거기가 조금 고지대여서 네. 아무래도 거리가 좀 더 많이 나갔는데 네. 뭐 그 대회 아니어도 뭐 캐나다에서 423야드, 뭐 국내에서도 400야드 이상 친 적도 있고요. 와. 일본에서도 뭐 419야드 이렇게 쳤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비거리인데 네. 정말 대단하신 아, 것 같습니다. 실제로 400야드 치면 기분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그럼 프로님께서는 이제 대회를 참가하실 때 말고는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평상시에는 그 장타 레슨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다양한 미디어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롱드라이브 그 KLD 협회도 조금 운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럼 프로님께서 비거리 코칭, 뭐 네. 레슨이 있죠? 비거리 네네, 맞습니다. 레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주로 어떤 분들이 레슨을 받으러 오시나요? 워낙 다양해서요. 정말 말 그대로 순수 아마추어 분들부터 네. 뭐 프로 선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장타 선수들도 레슨을 받으러 오고 있습니다. 장타 선수들도 네네네. 프로님한테. 그래서 비거리가 필요한 모든 분들은 다 레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거리가 많이 증가하나요? 많이 느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 비거리 트레이닝을 해서 한 네. 번도 안 늘어난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네. 받아야겠네요. 네. 이건 뭐 되게 당연한 네. 질문, 그리고 너무 많이 받아보셨던 질문일 것 같은데 네. 장타의 비결 무엇인지 혹시 일단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 장타의 비결은 저는 공부하는 걸 좀 좋아해요. 이렇게 장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좋아해서 네. 그리고 직접 또 해보는 걸 좋아합니다. 저희가 시합을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골프 시합을 나가게 되면은 네. 스스로한테 실험할 기회가 좀 없잖아요. 네. 근데 장타는 텀이 또 길다 보니까 네. 공부하고 좋아 보이면 한번 해보고 그런 좀 저의 약간 그런 탐구 욕심이 장타에 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뭔가 새로운 뭔가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네. 직접 적용해서 시도를 많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네. 그래서 트렌드도 잘 따라가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제 몸 상태나 이런 저의 성향에 맞는 스윙 같은 것도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보고 실험하고 있습니다. 공부. 네. 공부가 중요하죠. 중요한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장타를 칠 때 딱 한 가지만 팁을 준다면 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힘을 쓰는 타이밍인데요. 그러니까 줄 때 주고 뺄 때 빼고를 굉장히 타이밍.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의 경우에는 힘을 줄 때만 주고 뺄 때를 잘 신경을 못 쓰셔가지고 거리가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힘 쓰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힘 쓰는 타이밍. 네. 네네. 그 스윙 카탈리스트를 찍어 보면은 네. 제 장점이 또 힘을 쓰는 타이밍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저의 장타 비결은 정말로 줄 때 주고 뺄 때 빼는 그런 효율성. 네. 힘을 줄 때 주고 뺄 네, 때는 뺄때 안 빼는. 쓸 때는 또 안 쓰는. 네, 맞습니다. 네. 효율적으로 쓰는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장타 선수 치고는 몸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체구역이 좀 작아도 멀리 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네. 요즘 보면 프로님 뭐 SBS 골프에서 나와서 네네. 레슨하는 것도 제가 많이 보고 있고 한데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또 뭐 네.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은 내년에 WLD 대회를 다시 한번 제대로 재도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통 몇 월 달에 한 3, 4월 달에 시작해서 3, 4월에. 한 8월에서 10월이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대회 잘 뛰고 그리고 현재 지금 약간 부상이 생겨서 네. 부상도 잘 재활해서 네네. 잘만 재활하면 또 내년에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한번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내년에는 좀 SNS 활동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네. 인스타 팔로우. 네네. 인스타 팔로우 해주십시오. 하여튼 부상 잘 회복하시고 네네. 내년에 이제 좋은 모습으로 네. 이렇게 대중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엄성룡입니다. 네. 제가 이 강연에 들어가기 앞서서 PPT를 만드는 재주가 없어서 대부분 이제 구두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많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엄성용 프로라고 하고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3년 연속 지금 한국 롱드라이브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5년도까지 그 실제로 스크린이 아닌 밖에서 한 대회에서 롱드라이브 챔피언 됐었고요. 그리고 공식 최고 기록 441야드인데 요거는 제가 작년 미국에서 콜로라도라는 지역에서 기록했던 겁니다. 콜로라도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그 박경현 선수랑 같이 갔었는데 고지대라서 멀리 나가요. 그래서 사실 다른 대회장보다 기록이 좋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부분 나갔던 대회에서 거의 다 400야드 이상 기록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남자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대체로 잘 맞으면 평지 기준으로 400야드 언저리로 나가요. 그래서 뭐 카일 버크셔가 무조건 450야드를 치는 게 아니라 땅이 소프트하거나 바람이 있으면 그 선수도 370, 80야드로 1등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고지대인데 뒷바람이 불고 땅이 딱딱하게 되면은 여자 선수들도 400야드 이상 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장타 대회는 이런 최고 기록도 최고 기록이지만 본인이 평상시 어느 정도의 볼 스피드를 가지고 있냐 그리고 어떤 구질을 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뛰고 있는 리그는 월드 롱드라이브 그리고 코리아 롱드라이브 재팬이라는 대회에서 뛰고 있고요. 뭐 ALD라고 해서 아시아 대회도 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타 대회 나갈 때 이후로는 레슨도 하고 있고요. 롱드라이브 코치로도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롱드라이브 코칭을 받는 분들이 선수분들 반, 아마추어분들 반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의 그 목차가 간단합니다. 그냥 롱드라이브가 뭔지를 일단 먼저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테크닉 트레이닝, 노하우 실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테크닉이랑 트레이닝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선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가 되게 좀 신기한 게 이 카일 버크셔 선수인데 롱드라이브 선수예요. 요즘 장타 이렇게 레슨을 받으러 오시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골프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카일 버크셔 선수를 얘기하면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뭐 100분 오시면 99분은 다 알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는 일반적인 투어 플레이어가 아니라 롱드라이브 선수입니다. 요즘 그래서 그만큼 미디어 활동도 많고 압도적인 경기력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장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롱드라이브를 실제로 보신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미디어 활동이 카일 버크셔만 많고 이 장타 대회는 사실 송출되는 게 좀 적어서 사실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화면을 띄워놓은 이유는 이제부터 롱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잘 찾아보시면은 제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네. 찾으시면은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못 찾으실 게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안 보이실 거예요. 네. 아무튼 롱드라이브는 6개의 샷 중에서 가장 멀리 나간 거리를 측정을 하고요. 이따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경기 방식이랑 경기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전반적으로. 롱드라이브가 되게 생소하실 텐데 사실 이런 교육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2023년도에 카일 버크셔랑 저스틴 제임스라고 하는 이 전전 연도의 세계 챔피언입니다. 둘이 붙었는데 So he's got the speed. Can he hit it down the fairway? 보시면 볼 스피드가 this has got a chance. 228이 Oh, 나왔죠. wow. What This a has got a clutch great shot. chance. Last 그리고 swing 거리가 for 지금 Berkshire. 420야드 정도 Oh. 나간 것 같은데 네. Did it stay in 실제로 bounds? 제가 저 현장에 있었는데 지금 Oh, it 카일 might have 버크셔 stayed in by an 선수가 inch. Look 공이 at that 5개가 at 나가고 마지막 공이 432. 들어가서 이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 That 이 is 대회에서 우승을 amazing.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요.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전 걸로 넘어가 주세요. 네. So he's got the speed. Can he hit it down the fairway? 여기서 정지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Oh, this has got a 오, chance. 네, Oh 괜찮습니다. wow! This 클릭으로 has got a 하시면 돼요. great shot. chance. 일반적인 골프랑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골프장이에요. 실제로 골프장이고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골프를 칠 때는 페어웨이라고 하죠. 페어웨이 러프 그리고
공이 나가게 되면 뭐 오비 말뚝도 꽂혀 있고요. 근데 롱드라이브는 그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드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 요 깃대 보이시죠? 요 깃대가 지금 그리드 표시고요. 한 좁으면 40야드, 넓으면 50야드 이상도 되는데 이 경기장은 약간 방사형으로 갔어요. 그래서 약간 방사형으로 가서 조금 멀리 나가면은 좀 더 유리한 형식으로 세팅이 돼 있었고요. 40야드 페어웨이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넓죠. 그렇죠? 근데 그리드가 40야드면 생각보다 좁습니다. 왜냐면은 일반적인 골프는 페어웨이랑 러프가 따로 나눠져 있는데 롱드라이브는 무조건 그리드 바깥으로 나가면은 오비 처리가 돼요. 그래서 바운드를 맞고 이렇게 들어왔어도 오비. 무조건 그리드에 맞고 들어가야지만 기록이 인정이 됩니다.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잔디처럼 보이지만 한 대회가 10개 정도 있으면은 9개는 대부분 다 인조 매트에서 경기장을 설치를 해놔요. 실제로 경기장을 설치한 것과 잔디에서 치는 거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잔디에서 치게 되면 좀 더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땅이 소프트하니까 힘쓰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신발도 달라지게 되고요. 잔디에서 칠 때는 일반적인 골프화를 신지만 이렇게 경기장에서 할 때는 스파이크 리스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 대회에서 카일 버크셔의 드라이버 세팅을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추후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롱드라이브 게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지금 하는 방식은 매치 플레이 방식이라서 6개만 딱 치고 끝나지만 다양한 롱드라이브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 성적표고요. 이제 대회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스테이지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로빈 방식이 있고 매치 방식이 있습니다. 완전 생소하시죠? 골프는 스트로크 플레이가 있고 뭐 매치 플레이 있고 가끔 뭐 라이더컵이나 이런 거 하면은 뭐 포선 포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롱드라이브는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스테이지 방식은요. 스테이지 첫 번째에서 지금은 5명의 선수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스테이지 2로 넘어갔죠. 잘한 선수 5명에다가 패자부활전을 한번 쳐서 3명이 이제 모인 선수들끼리 스테이지 3로 가는 거고요. 여기서 한 번에 올라가면 스테이지 5, 떨어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3에서 4로 넘어가고 지금 바로 5 결승으로 갔네요. 이게 그래서 패자부활전이 계속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3, 5, 7, 9 하고 마지막에 10의 결승. 근데 떨어진 선수는 예를 들어서 2 스테이지 2로 갔다. 그러면은 2에서부터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스테이지 방식도 많이 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대회, 일본 대회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미국의 월드 롱드라이브 챔피언십이라고 롱드라이브계 마스터즈인 대회가 있어요. 그 해 가장 큰 대회고 롱드라이브는 일반적인 골프랑 다르게 챔피언십에서 1등을 해야지만 챔피언 타이틀이 생깁니다. 제가 세계 랭킹 1등이어도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못하면 챔피언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박경현 선수가 챔피언 타이틀을 따서 이제 한국 챔피언, 뭐 아시아 챔피언 이렇게 된 거고 대회 기간 중에 아무리 잘해도 챔피언십 우승을 못하면 챔피언이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롱드라이브 챔피언십에 참가를 하려게 되면은 그 예선전이 있어요. 시드전처럼. 근데 그 시드전을 스테이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12라운드까지 쳐요. 저희가 장타 대회 생각하면은 그냥 6개 빵 치고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패자부활전까지 가게 되면은 그 대회에서 공을 거의 100개를 쳐야 됩니다. 시합 때만 거의 100개 쳐야 되고 연습공까지 하면 엄청 많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체력전도 중요하고 그 40야드 폭에 6개 이상 치면서 하나라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확성도 중요해요. 그래서 롱드라이브는 무조건 멀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질 연습도 따로 해야 되는데 추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운드 로빈 방식인데 이건 도저히 모르시겠죠. 이 방식은 월드 롱드라이브를 쳤던 선수들만 알 수 있는 방식이에요. 대회 예를 들어서 16명, 24명이 이렇게 한 조로 묶였다 하면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다 치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제 이름이 있죠. 엄성용입니다. 그리고 250, 25, 50, 100. 이게 어떤 거냐면요. 4명이서 쳐서 1등을 하게 되면 200점을 받고요. 4등을 하게 되면 25점을 받습니다.
3등을 하게 되면 50점을 받고 2등을 하게 되면 100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최대한 많이 얻어야 되는 게임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다 공정하게 겨루게 돼서 그냥 컨디션 따라서 타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만 통과를 할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운이 존재하는 거는 어떤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1등을 싹 쓸어버렸어요. 200, 200, 200, 200, 200 하면 1000점이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도 올라갈 수가 있지만 제가 이때 나갔던 대회는 선수들이 다 같이 못해가지고 지금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선전에서 연장을 나가서 떨어졌었어요. 지금 동점이 나왔죠. 이 선수가 이 해 세계 챔피언이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모리스 알렌이라는 선수가 2018년도 월드 롱드라이브 챔피언이에요. 그래서 롱드라이브는 이게 한 해 한 해가 정말 잘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가 독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컨디션 안 좋으면은 뭐 다음 날에도 바로 질 수 있는 게 롱드라이브 게임이어서 아무튼 이렇게 선수층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익숙한 방식인데요. 그냥 말 그대로 매치 플레이예요. 제가 요게 저의 이름입니다. 저도 읽을 수는 없지만 네, 업무성룡이라고 제 이름인데 보시면은 네, 요렇게 매치해서 이겨서 올라가고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매치 플레이 방식이고요. 대체로 이 매치 플레이 방식은 이벤트 경기나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결승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대회 있죠. 일반적인 대회에서 4명을 속 끌 때까지는 보통 이렇게 뭐 라운드 로빈이나 스테이지 방식을 쓰는데 이렇게 결승전 가게 되면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TV에서 보게 되는 거는 대부분 다 매치 플레이 방식이고 요것만 나오기 때문에 6개 중에 하나 쳐서 멀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전에 한 이틀 정도 이런 식으로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보면은 이때가 더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떨어져 있기가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회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재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 일반 골프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롱드라이브 클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헤드 알고 계십니까? 그 캘러웨이 패러다임 헤드죠. 근데 여기 로프트를 보시면 4.5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롱드라이브라고 써 있어요. 캘러웨이가 대표적으로 롱드라이브 헤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네, 제가 그리고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롱드라이브 헤드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캘러웨이, 메이저 회사 중에 캘러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브라 있습니다. 카일 버크셔 선수가 후원받는 코브라. 옛날에 디셈보도 있었죠. 그리고 지금 디셈보가 있는 크랭크라는 헤드가 있어요. 거기도 롱드라이브 헤드 만들고 뭐 여러 군데 만들긴 하지만 사실 롱드라이브 헤드는 캘러웨이랑 크랭크, 코브라 말고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점은 캘러웨이가 예전에 뭐 제일 브레이크도 있었고 위에 헤드는 뭐 카본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양하게 세팅을 해놓거든요. 근데 롱드라이브 헤드는 보시면은 되게 밋밋합니다. 그리고 무게추가 대부분 이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던지 이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던지 2개 있던지 하는데 롱드라이브는 대체로 이쪽에만 있어요. 왜냐하면은 롱드라이브 클럽은 세게 치니까 내구성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헤드랑 다르게 잡다한 걸 빼놓습니다. 하지만 코브라는 똑같아요. 그래서 코브라 롱드라이브 헤드의 단점은 파손이 빠릅니다. 카일 버크셔가 실제로 롱드라이브 대회 나간 걸 보게 되면요. 이렇게 자루에다가 롱드라이브 헤드를 한 30개 정도 들고 다녀요. 그래서 헤드만 이렇게 따로 들고 다녀서 그날의 운세처럼 이렇게 보면서 이제 멀쩡한 헤드 찾아가지고 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그 헤드를 가져왔고요. 이따 한 번씩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어쨌거나 페이스가 조금 더 두껍고 요즘 트렌드는 조금 바뀌긴 했는데 어쨌거나 좀 더 두껍고 내구성이 강하고 로프트가 낮습니다. 로프트가 낮은 이유도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48인치 샤프트라고 예전에는 48인치까지 코스에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바뀐 지. 지금은 46인치지만 롱드라이브는 48인치 장축 샤프트를 사용하게 되고 접지력이 높은 그립을 사용합니다. 혹시 그립 접지력 알고 계신가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골프 프라이드 홈페이지 가면 잘 보실 수 있는데 쫀쫀한 그립이 있고 수분에 강한 그립이 있어요. 이렇게 MCC 그립은 약간 하이브리드로 여기는 좀 쫀쫀하고 여기는 실그립이잖아요. 완전 실그립은 수분에 강하고 이렇게 쫀쫀한 그립들은 접지가 좋은데 반대로
수분에 강하면 접지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접지가 잘 되면 수분에 약할 수도 있고요. 롱드라이브는 무조건 접지력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보맥스 그립도 많이 사용하고요. 아니면은 투어랩이라고 해서 골프 프라이드에서 나온 약간 비닐 소재 같은 그런 그 그립이 있거든요. 거의 선수들 10명 중 8명은 그런 그립을 쓰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 그립 같은 건 롱드라이브에서는 잘 안 쓰지만 일반적인 골프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한 번씩 보여드릴까요? 근데 제가 돌아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는 9도, 하나는 5.5도죠. 네. 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5.5도. 처음 보셨죠? 이 5.5도 헤드는 원래 안 팔아요. 네. 그래서 롱드라이버 지급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이따가 나중에 어드레스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퍼터로프트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5.5도에다가 슬리브 조절을 해서 지금 이 헤드 같은 경우에 4도고요. 이 캘러웨이 롱드라이브 헤드 같은 경우에 4.5도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뒤에 또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로프트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골프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네, 보시면 샤프트를 제가 그냥 가져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접지력이 높은 그립이에요. 대체로 그래서 이런 그립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뭐 굵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호에 맞게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어떤 슬리브인지 아실 텐데 이거 캘러웨이 슬리브예요. 그렇죠? 근데 캘러웨이 슬리브 잘 보면은 저희가 마이너스 1도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렇죠? 기성품은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초록 색깔 점이 있는데 요게 롱드라이브 전용 슬리브입니다. 그린닷이라고 하는 롱드라이브 전용 슬리브고 판매는 이제 해외 직구로만 하실 수 있어요. 얘가 이제 뒷면이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2도까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캘러웨이 슬리브는 마이너스 1도지만 롱드라이브 전용은 마이너스 2도까지 할 수가 있고 롱드라이브 세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로프트가 더 이렇게 서게 됩니다. 네.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요 라인업을 갖고 왔냐면요.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세팅이에요. 저는 이 샤프트를 예전에 사용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꽂혀 있는 이 키네틱스라고 하는 브랜드의 샤프트고요. 카일 버크셔도 이 샤프트를 씁니다. 차트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LD30 플러스부터 D20, LD20, 뭐 D10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 프로님 계시죠? 그 혹시 샤프트 어떤 거 사용하세요? 벤투스 블랙 몇 정도 쓰시죠? 6X. 제가 지금 코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지금은 사용하진 않지만 가져온 게 일단 벤투스 7X고요. 지금은 드날리 7TX 쓰는데 얘가 저희 알고 계시죠? 7X면은 실제 무게는 조금 더 무겁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게 7TX지만 79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롱드라이브 샤프트는요 49g짜리예요. 그러니까 엄청 가볍고 플렉스도 L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제가 코스에선 7TX 쓰지만 일반적인 코스는 7TX를 쓰지만 롱드라이브에서는 이거 보이시죠? 완전 약한 걸 써요. 요렇게 정말 약해서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티 꽂을 때 특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장타 대회를 나가는 사람인가 안 나가는 사람인가를 알려면은 티 꽂을 때 일반적인 프로들은 샤프트로 짚고 이렇게 꽂거든요. 근데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누르면 부러지니까. 그래서 티 꽂을 때 보통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꽂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샤프트가 약하고 낭창거려요. 그래서 만약에 롱드라이브에 뭔가 입문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채까지 맞추긴 좀 그런데 일반적인 샤프트나 이런 헤드에서 좀 롱드라이브를 연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프트를 낮추고 가벼운 샤프트를 꽂은 상태에서 그냥 쳐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카일 버크셔가 쓰는 샤프트인데 61g 정도 나와요. 61g 정도 나오고 플렉스가 한 S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샤프트가 롱드라이브 업계에서는 일반 골프로 따지면 한 8TX 정도 되는 거예요. 60g대 S 샤프트가. 그리고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50g대 중반에서 40g대 후반대 샤프트를 사용하고 R 정도 그리고 L 정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롱드라이브 선수들 가볍고 낭창거리는 거 쓴다고. 그쵸?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가 몇 년 안 됐어요, 사실. 10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롱드라이브 하면은 저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막 X가 4개, 60g대 샤프트면 진짜 가벼운 거 이렇게 썼었거든요. 최근에 확 바뀐 겁니다. 이번에는 약간 장비 같은 건데요. 이게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보면은 그냥 피식 웃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티도 되게 웃기게 생겼죠. 이런 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나무 티 쓰니까. 그리고 선수들은 티를 돈 주고 산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요 티와 이렇게 밑에 꽂아놓는 티클로 그리고 타올을 항상 챙깁니다.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은 롱드라이브는 강하게 치다 보니까 티가 파손이 거의 한두 개 치면 무조건 부러져요, 나무 티는. 근데 요거는 이렇게 약간 실을 꼬아놓은 것처럼 플라스틱 실을 꼬아놓은 것처럼 생겨서 잘 안 깨집니다. 그리고 매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조 매트다 보니까 티를 이렇게 박을 수가 없어요. 박는 구간이 있긴 한데 나무 티가 거기에 박히게 되면은 다음 샷을 할 때 지장이 생깁니다. 뽑고 쳐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티클로라고 하는 원래는 티를 꽂아놓고 스윙 패스를 연습하는 그런 툴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레슨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줄 연결해서 아웃인 패스 나오면은 인투아웃 패스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치는 원래 그런 도구인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롱드라이브에서는 약간 티 꽂아주는 그런 약간 도구로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다 대회 나가면은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카일 버크셔도 이렇게 씁니다. 네. 그리고 이 타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접지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접지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클럽을 빠르게 휘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땀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수건으로 바로 그립을 닦고 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분들도 라우드 나가셔서 그립을 잘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여름철에 웨트해지지 않게 그립 잘 닦고 장갑 잘 갈고 하면은 비거리 손실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은 강하고 무거운 샤프트에서 부드럽고 가벼운 샤프트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헤드가 예전에 비해 파손이 잘 된다는 말은 예전에는 롱드라이브 헤드가 진짜 안 깨졌어요. 1000개를 쳐도 안 깨졌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쓸 수도 있었고 그때는 기술이랄 게 없고 그냥 이렇게 바닥면에 이 뒤쪽에 그 무게축 꽂는 거 하나 있고 그냥 옛날 헤드 있죠. 옛날 드라이버 헤드. 그런 식으로 뭔가 기술이 아니라 그냥 로프트, 낮은 로프트에 최대한 내구성 위주로 가게 됐는데 이제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롱드라이브의 그 볼 스피드가 한 5, 6년 사이에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저희 PGA 투어나 아니면은 뭐 KLPGA도 마찬가지고요. 거리 변화가 지금 엄청 많이 늘었죠.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볼 스피드 80 치는 선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남자 선수들 80 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여자 선수들도 멀리 나간 선수들 진짜 많고요. 그것처럼 롱드라이브도 기술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예전처럼 220볼 스피드로는 1등을 하기가 힘들어져서 약간 내구성을 줄이고 일반 헤드처럼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롱드라이브 헤드가 예전에 1년 썼으면 요즘은 한 달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헤드는 롱드라이브 선수가 한 일주일 치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힘으로 많이 때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 드라이버를 보게 되면은 저희가 벌지랑 롤이라고 하는 게 있죠. 클럽 페이스가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볼록하게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이게 공을 많이 치다 보면은 페이스가 평평해져요. 페이스가 평평해지면은 거리도 안 나가고 방향도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롱드라이브 아니셔도 이 벌지랑 롤이 잘 살아있는지 잘 체크를 하세요. 무조건 깨질 때까지 쓰는 게 아니라 공 치다가 약간 뭔가 헤드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저희 옛날에 얘기했던 그 골았다 있죠. 제가 고른 것 같은데 그러면은 페이스가 너무 평평해지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롱드라이브 헤드를 사용하지 않는 선수들도 많다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린닷 슬리브 있죠. 마이너스 2도짜리. 요즘 8도짜리 드라이버에다가 마이너스 2도로 해서 6도로 치는 선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점이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스핀량이 너무 낮은 선수들은 그런 식으로 세팅을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롱드라이브 헤드가 조금 페이스도 두껍고 일반적인 스피드로 쳤을 때 거리가 좀 안 나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로프트의 그 보정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 일반 헤드에 약간 그 반발력과 그 탄성을 잘 살리면서, 그리고 높은 탄도를 치고 싶은 선수들은 8도에다 마이너스 2도 해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롱드라이브 뭐 클럽이나 일반적인 클럽 세팅에 대해서 뭐 딱히 없으시죠? 네. 일단 샷 데이터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 또 데이터 전문으로 하시는 팀장님이 계셔서 제가 좀 설명하기엔 조금 부끄럽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투어의 데이터가 아니라 롱드라이브 선수의 데이터고요. 아마 이게 되게 이상할 거예요. 되게 이질적일 겁니다. 보시면은 이게 포트 잭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롱드라이브 대회가 있었는데, 이 롱드라이브 원스타 파워샵이라고 하는 팀이 이 정도의 트랙맨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 대회에서 최고로 멀리 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가이드고, 실제로 우승샷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클럽 스피드는 150마일, 볼 스피드는 225. 150마일이면은 감이 오세요, 어느 정도인지? 여자 프로들 중에 좀 많이 나가는 여자 프로들 볼 스피드입니다. 네, 여자 프로들 볼 스피드예요. 그리고 150이면은 LPGA 평균 볼 스피드보다 한 7마일 정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롱드라이브 선수들의 클럽 스피드가 LPGA 선수들의 볼 스피드보다 빠른 거예요. 이 휘두르는 게. 그리고 이 볼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225라고 나오는데 거의 뭐 100 정도 미터 퍼 세크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0이 98.5 정도 됩니다. 어택 앵글부터 뭔가 이상하죠, 이게. 어택 앵글 뭔지 아시죠? 채가 들어오는 이 각도. 이 각도가 위닝샷이 11.3도를 올려친 거예요. 트랙맨 데이터 기준이긴 하지만 11.3도를 올려쳤다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잘 안 나오겠죠, 당연히. 그리고 런치 앵글은 이 마법의 런치 앵글 각이 있거든요. 멀리 나가는 그 각도. 거기 안에 잘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가 이제 어택 앵글이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낮은 로프트로 치게 되죠. 스핀 로프트가 줄어드니까 볼 스피드가 굉장히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쳐야 되는 이유는 낮은 로프트로 이제 저도 사실 곽 팀장님 교육 때 배운 건데, 이 드라이버 헤드 로프트의, 그러니까 탄도의 85%가 맞을 때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롱드라이브 헤드는 로프트가 낮죠. 근데 얘로 탄도를 만들어내려면은 어쨌거나 로프트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쳐야지 스핀 로프트를 잘 유지하면서 탄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스핀량도 보시게 되면은 엄청 낮죠. 1473. 클럽 스피드가 늘게 되면은 스핀량이 자동으로 느니까 이만큼 올려쳐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도체로 이렇게 치려고 하면은 스핀 로프트가 너무 벌어져서 뜨기만 하고 안 나갈 텐데, 롱드라이브 헤드는 장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낮은 로프트로 빵 하고 올려치게 되면은 방금 같은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코스에서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스에서 멀리 치는 거랑 롱드라이브로 멀리 치는 거랑 스윙도 달라지고, 이게 데이터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스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착륙하는 각도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스펠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인이 만든 거긴 한데 구글에선 다르다고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착륙 각도입니다. 근데 그렇죠. 랜딩으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얘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플라이트 타임도 원래 행 타임이라고 얘기 많이 하고, 네. 근데 어쨌거나 설정해둔 이 각도랑 우승했을 때 각도랑 거의 차이가 없죠. 행타임 같은 경우에도 9초 동안 날아간 건데 굉장히 오래 날아간 겁니다. 이게 거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에이펙스라고 하는 최고점도 다 비슷하고,
이게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단순하게 세게 치는 게 장타가 아니라 롱드라이브는 기술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기술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제가 클럽 스피드가 160마일이 나와도 공을 로우 페이드로 치게 되면 거리가 안 나갑니다. 반대로 제가 클럽 스피드가 한 140 중반대가 나와도 구질을 잘 만들면 멀리 칠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로리 맥길로이 선수가 고탄도의 로우 스피너로 잘 치잖아요. 그래서 멀리 나가잖아요. 근데 반대로 뭐 윈덤 클락 선수나 뭐 안 나간다는 게 아닙니다. 볼 스피드가 훨씬 빠른 선수들임에도 탄도는 낮아지고 스핀량이 높아지니까 맥길로이보다 안 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거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샷 데이터가 엄청 중요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런치가 너무 낮다던가 스핀이 너무 높다던가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요즘은 이렇게 데이터를 잘 볼 수가 있으니까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사실 이런 볼 데이터랑 클럽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연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88 골프 연습장에 갔다고 치면은 일반적인 선수들은 트랙맨이나 아니면은 비슷한 포터블한 뭐 런치 모니터나 이런 도구가 없어도 연습할 수 있잖아요. 떨어지는 뭐 포인트를 볼 수도 있고.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연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어떤 느낌으로 쳤을 때 강하게 맞은 것과 실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추적을 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스피드만 높이게 되면은 이런 데이터가 틀어졌을 때 스피드가 높아지면요, 실제로 대회에 나갔을 때 거리가 별로 안 나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클럽 스피드도 물론 빠르지만 성적이 잘 나고 월드롱 드라이브에서도 한 방 맞으면 멀리 나가는 게 제 기록이 좋은 게 제가 이런 데이터가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탄도가 높아요. 그리고 저의 코스에서는 저의 미스샷 패턴 중에 하나였는데, 저거는 공이 미스를 날 때 하단에 안 맞고 약간 바깥쪽 상단에 맞아서 꼬랑지가 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눌러쳐서 나는 꼬랑지가 있고, 이 바깥쪽 위에 맞아서 스핀이 너무 죽어가지고 맞는 꼬랑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롱드라이브에서는 가끔 한 방 맞으면 럭키샷이 나와요. 볼 스피드는 좀 덜 떨어지는데 스핀량이 줄고 탄도가 높아지니까 그 기어 이펙트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서 한 방 맞으면은 한 볼 스피드 200 정도로 210 친 것보다 더 멀리 내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기전을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장점이 원할 때 멀리 칠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거리가 안 나갈 때 왜 안 나가는지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데이터를 진짜 잘 봐야 돼요. 거리는 데이터랑 연관이 엄청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세게 치는 게 아니라 항상 볼 데이터를 잘 확인을 하고 뭐가 딸리는지를 봐야 돼요. 스핀량이 3000이 나오는데 거리가 안 난다고 클럽 스피드를 더 높여버리면은 거리는 비슷할 거예요, 아마. 네. 근데 반대로 클럽 스피드가 한 1, 2마일 떨어져도 원래 스핀량을 좀 되찾아서 낮게, 그 스핀량이 좀 낮게 나오면은 멀리 나가실 겁니다. 요즘은 근데 다 이런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데이터에 관한 거 너무 딥하게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네. 아마 곽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네. 궁금하신 거. 네. 저러면 다이나믹 로프가 대충 몇 정도? 여기 런치랑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근데 아무래도 어택 앵글의 영향을 조금은 받으니까 좀 더 낮게 나오긴 하겠죠. 네. 맞죠? 네, 네. 네. 거의 붙어서 나랑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장타 선수시니까 페이스 앵글과 네. 또 어떻게 보면 비거리에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선수 이름은 거론할 수는 없지만 월드롱 드라이브에 완전 아웃인 패턴으로 치는 선수가 있거든요. 클럽 스피드는 카일 버커셔보다 더 빨라요. 근데 실제로 거리 차이가 한 3, 40야드가 납니다. 왜냐면은 데이터, 이게 공 들어오는 각 자체가 공에다가 압력을 실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비껴치게 되면은 어택 앵글도 상승하고, 어택 앵글이 상승한다는 거는 스핀 로프트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탄도는 또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붕 이렇게 날리면은, 사실 이렇게 날려치면은 제가 190마일로 쳐도 그냥 일반적인 남자 프로들보다도 안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롱드라이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웃인 패턴이 거의 없어요. 네. 대체로 드로우. 아니면 아웃인 패턴이거나 평상시에 페이드를 친다면은
똑바로 치거나 미세한 풀샷을 쳐요. 근데 이렇게 날리는 경우는 사실 롱드라이브에서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거리 원툴인 거니까. 코스에서는 좋지만 거리 원툴이니까 대체로 페이드 치는 선수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롱드라이브 스윙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릴 건데요. 돈을 많이 썼습니다. 롱드라이브 스윙 배우는데. 아직도 배우고 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수면은 롱드라이브 스윙을 따라가서 위험한 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재미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백스윙을 시작할 때 투어 플레이어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생산한다고 나오는데 저희 카일 버크셔 아까 스윙 보면은 시작할 때 막 이렇게 하죠, 이렇게. 뭐 독일의 어떤 선수는 트리거 동작을 이런 식으로도 쓰고요. 야구처럼 이렇게 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매스를 이렇게 위로 띄우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오른쪽으로 평균 1인치 이동하고 리센터가 된다고 하면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이만큼씩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전면의 무게중심을 봤을 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초반에 생성하는 힘이 중요해요. 롱드라이브에서는. 이 테이크어웨이 갈 때 이 0에서 여기까지 넘어갈 때 있죠. 이 구간에서 힘을 빵 하고 잘 만들면은 전반적인 출력이 대체로 높아집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 제가 만약에 제 피지컬 대비 이 구간에서 힘을 너무 많이 생성해 버리면요. 반대쪽으로 다운스윙에 넘어갈 때 더 큰 힘을 필요로 하겠죠.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요. 그러면 손실이 생기니까 자기한테 맞는 트리거를 잘 찾아야 되고 대체로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피지컬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백스윙 속도가 빠릅니다. 예전에 저희가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천천히 빼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요. 그래서 한번 재작년에 롱드라이브로 유명한 유럽의 어떤 코치가 와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 천천히 빼라고 배웠다. 근데 왜 빨리 빼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코치 말이 첫 번째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 천천히 빼는 거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그 사람의 말입니다. 잭 니클라우스 선수가 테이크어웨이를 좀 천천히 빼라고 한 게 좀 정설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진위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코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롱드라이브는 빠른 백스윙이 대체로 많고 골프뿐만 아니라 타 종목에서도 저희가 몸을 이렇게 늘렸다가 반대쪽으로 단축을 빵 하면서 하는 동작들이 많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뭐 대체로 모든 스포츠가 몸을 잘 늘렸다가 단축성으로 가면서 힘을 빵 쓰는데 이 힘쓰는 기전이 백스윙, 골프로 따지면 이렇게 백스윙 갈 때 스트레치가 좀 빨라지면요. 원래 반대쪽으로 짧아지는 것도 빨라져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네. 그래서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장타 선수를 예를 들어서 할 건데 백스윙을 의도적으로 천천히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한번 집에서 재미로 여기서 여기까지 살짝 빨리 빼보세요. 멀리 나갈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트리거를 살짝 써서 통 이렇게 빼면 빨리 나갈 거예요. 요즘 주니어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KLPGA 선수들 봐도 예전에 비해서 백스윙 템포가 좀 빨라졌어요. 네, 요즘 천천히 치는 선수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거의 국룰이었어요. 국룰. 천천히 빼는 거. 네. 요즘은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거리가 좀 더 중요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질량을 위로 많이 띄운다는 여기서부터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을 띄운다는 게 롱드라이브에서는 사실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매스를 위로 띄워야지 더 많이 이렇게 훅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높은 곳에서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나오면은 롱드라이브 선수들 스윙을 이따 보여드릴 테지만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머리 위치가 백스윙 시작할 때 낮아지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지 무게중심이 뜨고 그만큼 더 밑으로 잘 떨어지고 잘 떨어지면 다시 또 차고 올라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버티컬 포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매스를 띄운다는 게 중심점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어 플레이어고 정확성이 좋은 선수인데 거리를 늘리려고 매스를 너무 많이 띄우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메스가 오히려 이렇게 주저하는 선수인데 살짝 띄우는 느낌으로 하면은 센터에도 더 잘 있고 힘도 더 잘 만들고 하니까 정확성이랑 어떻게 보면 거리랑 같이 갈 수도 있는 건데 이미 좋은 사람을 더 띄우려고 하게 되면은 방향이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제가 약간 롱드라이브 코칭이나 아니면은 주변 코치들한테 같이 좀 상의를 한 결과 의견을 나눈 결과 선수들이 메스 띄우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뭐 말은 못 드리지만 세계 교습가 랭킹 몇 등 안에 드는 사람한테 레슨 받은 PGA 투어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 얘기를 좀 들을 경우가 있었는데 메스 띄우는 레슨을 실제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PGA 투어 뛰는 선수가. 근데 자기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육받을 때 이렇게 백스윙 할 때 메스 너무 많이 띄우는 거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프로들이나 선수들한테는 안 하지만 만약에 롱드라이브 선수가 장타에 대한 팁을 하나만 알려달라 하면은 대체로 메스 띄우는 걸 가르쳐줘요. 저거 안 하면은 사실 멀리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같은 피지컬에서. 저희는 다 끌어다 써야 되니까. 발 압력은 이것도 여기 스윙 카탈리스트 그 대표하는 프로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발 압력 이동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다운스윙 시작할 때 얘기예요. 대체로 투어 플레이어들이 뭐 요 정도 갔을 때 이렇게 전환이 시작된다고 하면요. 롱드라이브는 훨씬 빠르다고 해요. 롱드라이브는 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 테이크어웨이 갈 때 이미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대요. 그래서 힘쓰는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세미나 준비하기 전에 스윙 카탈리스트를 찍어봤어요.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스윙 카탈리스트 찍으면 힘쓰는 타이밍이 훨씬 빠르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밑에 요거를 보시면요.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AP라고 하는 게 엔테리어 포스테리어라고 앞뒤예요. 앞뒤. 이렇게 앞뒤고요. 리드는 왼쪽입니다. 이게 저도 사실 이 데이터를 롱드라이브 코칭하면서 받은 거여가지고 정확하게 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에버리지 프로가 27% 체중 대비입니다. 빠른 프로가 36%, 롱드라이브 선수가 26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AP 포스가 앞뒤니까 이게 발 토크랑 회전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도는 거를. 근데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생각보다 안 빠른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몸 도는 속도가. 오히려 PGA 투어에서 빠른 선수들보다 느린 경우가 평균적이고요. 버티컬 포스 VF고 요거는 이제 양발입니다. 양발의 버티컬이 에버리지 프로가 뭐 166이고 빠른 프로가 186이고 롱드라이브는 209죠. 위아래의 움직임이 좀 더 빵 하고 세게 쓰는 거예요. 버티컬 포스가 저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진짜 생소한 거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웬만한 분들 다 알고 있더라고요. COM도 그렇고 COP도 그렇고 그러니까 골프 역학을 요즘은 다들 많이 알고 있어서 데이터를 보시면 좋고 제가 여기서 설명한 이 퍼센티지가 그 스윙 카탈리스트는 아닐 거예요 아마. 스윙 카탈리스트는 아니고 왜냐면 이게 영국 코치가 준 거여서 자기가 만든 그렇죠. 스마트 투 무브죠. 네네.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거였어요. 지금은 근데 사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 투 무브 말고 그 다른 제품을요. 네. 모션 투 코치라고 아시죠? 네네. 저도 그 앱 쓰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요거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카일을 빼먹었네요. 카일은 260이 나옵니다. 체중 대비. 그러니까 엄청 세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스틴 제임스라고 하는 이 스윙 카탈리스트랑 협업도 많이 하고 DPI랑도 협업 많이 하는 롱드라이브 선수가 있는데 아까 그 카일이랑 붙었던 선수 있죠. 그 사람이 카일보다 수직력이 더 세요. 280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아는 프로 중에 300 나오는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리는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가 발가락이 골절됐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내는 힘에 비해서 클럽으로 에너지가 안 가니까. 근데 나중에 이 밸런스를 잘 잡혀가지고 멀리도 나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엄청 절대적인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하긴 해요. 또 롱드라이브에서 어쨌거나 힘을 만들어내는 거고 제가 뭔가 바닥에다가 어떤 작용을 넣어서 반작용이 팍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스피드 낼 때 굉장히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컬 포스가 조금 낮아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방금 찍고 좀 해결됐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롱드라이브 치려면 수직력이 엄청 중요하다 이것보다는 애초에 저희가 아까 그 데이터 있었죠. 데이터에서 티를 높게 꼽고 낮은 로프트로 빵 올려쳐야 되다 보니까 수직력이 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려쳐야 되는데 회전이 너무 빨라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너무 빨라지게 되면 약간 아웃인 패스로 맞고 그러면은 어택 앵글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려치다 보니까 수직력이 세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데이터를 보시고 멀리 치려면은 수직력이 롱드라이브 선수만큼 나와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냥 자기한테 맞추면 돼요. 자기한테 맞추시면 되고 그래도 멀리 나간 선수들은 수직력이 좀 높게 나온다. 네.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저 아까 찍었을 때 제가 사실 지금 목 디스크거든요. 목 디스크여가지고 아까 한 180 언저리 나왔는데 180대 후반이었죠. 네, 180대 후반이었는데 아마 컨디션이 좋으면 저도 200까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높인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180대 초반 나왔었고, 저는 오히려 이 회전하고 이 힘쓰는 타이밍이 좋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처음에 수직력을 높이려고 되게 뭔가를 많이 해봤거든요. 의도적으로 왼발도 세게 밟고 제가 약간 무게중심이 너무 뒤에 맞는 것 같아서 그러면 또 저희 롱드라이브 코치는 왼쪽 편에 있어야 좀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억지로 좀 옮겨봤는데 저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저희가 요즘 데이터가 많으니까 멀리 치는 선수들 보면은 뭐 누구는 왼쪽으로 또 잘 실려서 맞고 누구는 좀 이쪽에서 맞고 하는데 결국에는 롱드라이브도 일반 골프처럼 자기가 힘쓰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살려야 돼요. 그게 깨지면은 구질도 잘 안 나오고 힘을 잘 못 써서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뭔가 역학적인 틀에다가 스윙을 딱 꽂아 놓고 저기다 무조건 맞춰 쳐야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롱드라이브도 결국에는 골프여서 감이 중요해요. 자기가 힘쓸 수 있는 감이 잘 나와야 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뭐 여기서 힘 만들고 트리거 쓰고 이런 거는 괜찮은데 감각까지 막 바꿀 필요는 없고. 네. 저는 세게 휘두를 때 세게 잡고 세게 휘두르는 게 네. 더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대체로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세게 밟고 이런 느낌보다 이것도 달라요. 누구는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거리가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발에 신경 쓰면은 오히려 너무 세게 빡 이렇게 밟으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상을 생각하면 편한데 제가 달리기 선수예요. 근데 땅바닥을 이렇게 안 뛰죠. 제가 이 땅바닥에 갖다 박는 힘이 너무 세게 되면은 그거를 잘 받아서 올라오면 상관이 없는데 갖다 박기만 하고 그 리액션이 안 나오면은 힘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아까 백스윙 빨리 뺐을 때랑 비슷한 건데 백스윙 너무 빨리 빼게 되면 힘 손실이 이쪽에서 또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체로 빠른 게 좋다고. 비슷해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네. 주니어 선수들이 듣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알고 있으면 좋아요. 네. 수직 어떤 거요? 힐업이요? 힐업을 한다 그래서 수직력이 막 확 올라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잘 띄워놓고 못 밟으면은 안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대체로 무게중심이 떠 있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정확한 퍼센티지로 몇 퍼센트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멀리 칠 때 보통 힐업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힐업할 때 보면은 저희가 왼발 뒤꿈치를 이렇게 띄우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더 밟을 수도 있게 되고 띄우면은 무게중심도 좀 뜨고 그리고 어쨌거나 발바닥이 땅바닥에서 붙어 있다는 거는 저희가 뭔가 마찰이 강해진 상태잖아요. 근데 얘를 살짝 띄면은 몸이 좀 더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 크기가 커지니까 더 멀리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이게 막 정확하게 힐업을 하면은 수직력이 몇 퍼센트가 올라간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보충 설명 아니면 좀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스윙 카탈리스트 약간 전문가시잖아요. 아, 그렇죠. 몸무게 말씀을 안 드렸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저기 이제 수직력도 좋지만 저희가 몸무게가 없어지는 구간에서 언웨이팅, 네네. 네. 언제냐고 클럽의 포지션일 때 피크점이 어디냐에 따라 그렇죠. 그런 타이밍 같은 게 중요하죠. 네. 아까 찍어봐 주셨을 때 제가 그 부분이 되게 좋다고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저가 장타 치는 그 비결이 힘쓰는 타이밍이에요. 저는 타이밍으로 좀 세게 칩니다. 요거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저한테 2년 동안 배운 여자 선수가 있는데 처음 봤을 때 볼 스피드가 120마일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자 프로가 120마일이 나오면은 사실상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세컨샷에서 UT를 쳐야 되는데 UT를 쳐서는 아무리 웨지를 잘 쳐도 점수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처음 봤을 때 이 버티컬 포스가 제가 본 여자 프로들 중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한 280몇 나왔고요. 그리고 몸무게도 좀 가볍고 왜소한 친구였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했었어요.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혹시 세게 치려고 할 때 어떤 느낌으로 치냐라고 하니까 뭐 전에 코치님이 왼발을 좀 이렇게 세게 확 밟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버티컬은 많이 높아졌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클럽의 에너지도 안 가고 데이터를 전면에서 보니까 오히려 핸드 스피드가 안 나오는 경우였어요. 여기서 힘을 많이 만들어도 결국에 저희가 잡고 있는 손 스피드가 느리면은 클럽 자체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오히려 버티컬을 조금 줄이고 핸드 스피드를 높여서 지금은 한 135, 6마일까지는 칩니다. 네. 여기 조금 더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여기에서는 안 나왔지만 이 롱드라이브 스윙에서 또 중요한 게 저희 코치가 또 이것도 얘기해 준 건데 결국에는 맥스 핸드 스피드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전면에서 봤을 때 리드암이 왼쪽이죠. 오른쪽이 트레일이고요. 전면으로 보니까 왼쪽이 보이겠죠. 사실은 왼팔 스피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손 스피드가 얼마나 가속을 잘 줄 수 있냐가 중요하다고 하고 일반적인 골프에서는 저희가 손을 많이 사용 안 하는 프로님들도 많잖아요. 클럽 페이스 컨트롤을 해야 되니까. 근데 롱 드라이브는요. 이것도 스피드예요. 이것도. 손목 잘 터는 것도 스피드여가지고 다 끌어다 쓰거든요. 손도 확 당겨버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골프가 약간 이렇게 스윙, 이 헤드 움직임이 약간 샬로우하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은 롱 드라이브는 스티프하게 내려오는 선수들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작과 동시에 빡 이렇게 끌어다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P 포지션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백스윙 탑에서 이제 다운스윙을 이렇게 내려오죠. P5 구간 있죠. 여기서 5.5. 이 구간에서 맥스핸드 스피드가 되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롱드라이브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골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이 잘 나오고 임팩트 때 핸드 스피드가 감속이 먹으면서 헤드가 빵 하고 튀어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전면에서 찍어보면은 이 클럽 핸드, 이 손 핸드 스피드가 진짜 빠릅니다. 그리고 멀리 나간 선수들이 이거 웬만하면 다 빨라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제가 많이 본 경우인데요. 진짜 세게 치는데 안 나가는 것 같은 프로들 본 적 있으세요? 와, 저 사람 진짜 빠른데 하는데 막 110 클럽 스피드. 저렇게 세게 치나 했는데 막 105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서 이런 느낌의 사람들이 진짜 세게 치는 것 같아요. 안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드럽게 치는데 막 120씩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타이밍이 좋아요. 맥스핸드 스피드가 찍히는 타이밍하고 손이 감속되면서 헤드로 힘 전달이 빵 되는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제이크 넵 혹시 아십니까? 요즘 PGA 투어에서 진짜 많이 나가는 선수인데 자료는 없습니다. 이따가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부드럽고 스윙 크기도 좀 크고요. 근데 제가 그냥 포터블하게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그 선수의 스윙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이 가속되는 타이밍이랑 감속되면서 헤드로 힘 전달되는 타이밍이 진짜 거의 완벽해요. 왔던 선수들 중에 좀 왜 이렇게 세게 치는 것 같은데 안 나가지 하는 선수들은 대체로 이 헤드 끝으로 힘이 안 가요. 가속이 빨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킬로미터 수로 뭐 한 20km 나온다면은 여기선 10에서 15로 뭔가 감속이 돼야지 이렇게 빵 튀어나가거든요. 이렇게요. 그리고 반대로 힘이 잘 가면 얘가 당연히 이렇게 멈추겠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세게 쳤을 때 세게 치는 것 같은데 안 나가는 선수들은 이 가속 타이밍이랑 감속 타이밍이 잘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뒤늦게 타이밍이 감속이 나오는 선수들도 많고 익스텐션 타이밍이랑도 연관이 좀 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눌러놓고 치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그런 사람들도 감속 타이밍이 안 나오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힘쓰는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클럽으로 힘 전달이 잘 되니까 툭 치는 것 같아도 많이 나가 보이고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으면은 가속 감속 타이밍이 잘 안 맞으니까 좀 덜 나갈 수도 있다. 그리고 대체로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일반적인 골프랑 다르게 그 모든 걸 다 끌어다 써가지고 여기서 가속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팁 같은 거 보면은 카일 버크셔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장타 선수들이 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손팔 얘기를. 이걸로 확 끌어야 된다. 근데 일반적인 골프랑 이것도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볼 컨트롤이 안 들어가고 수직력을 세게 쓰는 상황이고 스윙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까지 드는데 여기에 가속 만들려면은 빨리 팍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타이밍이 바뀔 수 있어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레슨을 받거나 아니면은 팁을 받을 때 주의해라 이 정도. 제일 중요한 거는 롱드라이브 스윙이랑 일반 골프 스윙이랑 차이를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질문 받고 잠깐 쉬는 시간 할까요?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궁금하신 점?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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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수냐 아니면은 일반 사람이요? 일반 사람인데 그냥 일반 골프 치는데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고 싶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네. 뭐 그냥 남자라도 200 정도 치고 그냥 보통이 그렇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뭐 250까지 음. 끌어올린다. 예를 들면 뭐 피지컬도 필요하지만 네. 그냥 팔 스킬로만 혹시 만약에 봤을 때 이 사람이 가속은 잘 되는데 뭔가 공으로 힘 전달을 못 한다 하면은 그런 타이밍 연습을 많이 시키고요. 애초에 속도가 안 난다 하면은 그 어디서 속도가 안 나는지를 또 잘 봐요. 뭐 이 사람이 너무 몸 쓰는 거에 많이 심취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쓰고 스윙이 끊기나 아니면은 애초에 팔을 쓰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팔을 안 쓰나 이렇게 협응성도 많이 보고요. 이거 아니어도 그러니까 스윙적인 게 아니어도 그냥 다 제껴놓고 스피드 트레이닝으로 늘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선수가 있는데 와, 이 선수는 타이밍도 너무 좋고 스윙도 너무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냥 세게 안 쳐봤어요. 그럼 세게 치는 거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세게 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정을 잘못한 상태에서 세게 치는 게 안 좋은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떨어지는지를 일단 잘 봐야 돼요. 장점은 잘 살려두고 아, 이 사람이 뭔가 이것 때문에 거리가 안 나는구나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아마추어 분들은 사실 별로 없는데 선수들 중에 여자 프로들 가끔 있거든요. 이미 많이 나가는데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비추천하는 경우도 많아요. 거리 늘리는 걸. 굳이 뭐 늘려야 되냐? 약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45마일 나오는데 볼 스피드가 같이 경쟁하는 여자 프로가 150마일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쳐야겠대요. 그러면은 굳이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많이 해요. 또 궁금하신 거 질문 하나 더 받고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 핸드 스피드는 일단 저는 이렇게 달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휴대폰 앱으로 보고 참고 정도만 하고요. 보통 눈으로 봐요. 보통 눈으로 보는데 이게 사람이 핸드 스피드를 사실 정확하게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좀 저렴한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찍고 실제로 뭔가 느낌도 많이 물어봐요. 약간 휘두르는 느낌으로 치냐, 세게 칠 때 어떻게 치냐 해서 공 때리는 느낌이 있냐라고도 물어보고. 근데 대체로 핸드 스피드가 느린 선수들은 팔을 잘 못 썼던 경우가 되게 많고요. 반대로 감속이 안 나오는 선수들은 그냥 무작정 휘두르려고 하는 선수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랑 만약에 기계가 있으면은 적극 활용했을 것 같은데 워낙 고가잖아요. 이게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데이터가 있으면은 아마 받겠죠. 근데 일단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봐요. 그리고 그 개발자 왈 92% 정도는 비싸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봅니다. 네.
드릴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네, 질문하세요. 네. 키가 큰 사람이랑 네. 작은 사람이랑 제 생각에 수직력에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키 큰 사람들일수록 좀 수직력을 좀 쓰기가 조금 더 어렵다고 예전에 어떤 거 들었는데 뭐 흉통 크기로 뭐 나눠질 수도 있다고 하고 그 마크불 아무튼 어떤 세미나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체형 자체가 버티컬이 좀 안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작은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땅땅하신 네네. 수직력을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그게 키가 작으면 대체로 체중이 적게 나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체중이 적게 나가면 원래 매스가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40kg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버티컬 포스 쓰려고 해도 잘 안 뜰 거잖아요. 근데 초등학생이 치면은 빵빵 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면에서 봤을 때 COM 움직임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벼운 사람들이 그 수직력을 세게 쓴다고 나와요. 이게 저게다 체중 대비니까요. 네.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여자 프로들 중에도 많은데 여자 프로들 중에 특히 장타 선수들 중에 장타 선수인데 스윙이 되게 일반 투어 프로님들 같은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카일 버크셔만 봐도 빡 이렇게 치는데 여자 선수들이 더 이렇게 빵 뜰 것 같은데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선수들이 좀 잘 안 뜨더라고요. 네. 반대로 저스틴 토마스는 붕붕 뜨잖아요. 네. 근데 존 람은 그렇게 안 뜨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약간 그것도 조금 있을까요? 네. S가 꼭 뜬다고 버티컬이 그렇죠.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안 보이는 거를 보이기 위해 네, 네. 맞아요. 네. 이게 절대적으로 같이 가는 건 또 아니니까. 네. 그리고 제가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이게 전면에서 그 움직임을 가지고 버티컬을 유추하는 거여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포스 플레이트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여건만 되면 다 달고 찍으면 좋죠. 네. 그러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키고스 와서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헷갈리죠. 네. 그래서 계속 한마디 더 하고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롱드라이브 선수들을 요즘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를 잘 참고해서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롱드라이브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자기한테 자기 구질에 자기 볼 데이터랑 체형에 맞게 뭔가 스피드를 높여야지 플레이가 되는 거지 멀리 치려고 무조건 버티컬을 엄청 높인다거나 멀리 치려고 또 어택 앵글을 또 엄청 높인다거나 하게 되면은 또 이상한 미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주의해서 하시면 좋고 조금 쉬었다가 장타 트레이닝이랑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가시죠. 네.